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울 중등체육 임용고시에서 초수로 수석 합격한 입니다.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단점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현실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조금 얻기 부족한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제가 초수였기 때문에 인강을 선택한 것도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시간 관리에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속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진도를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는 저도 어떤 강사님, 어떤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야지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한 몇 시간 하다 보니까 왜 내가 이런 고민을 할까, 어떤 교수님을 듣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설보현 교수님 좋대. 그래서 그래? 같이 듣자. 그래서 수강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선택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육 시사랑 이론 두 가지를 모두 능통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설보현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요즘 연수에서 어떤 내용의 연수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교육 기사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육학 이론도 엄청 깊게 그리고 빠삭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이제 융합적으로 이제 실생활의 교육적 지식과 이론적인 교육적 지식 모두 다 배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설보현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 이제 힐링 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강의 시작부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분 정도는 이제 막 교수님은 어떤 일이 있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임용을 준비할 때, 합격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많은 정보나 소스들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설보현 교수님과 10분의 앞타임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래, 열심히 하자 라는 힐링도 좀 돼서 그게 두 번째 장점입니다. 네, 제가 교육학이랑 전공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학 같은 경우는 설보현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쭉 1년 연간 패키지로 쭉 따라갔고, 이제 전공 같은 경우도 연간 다른 학원의 강사분의 풀 패키지를 따라갔는데, 일단 저는 1월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재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이제 조금 선배들한테 여쭤보니까 생리학과 역학 과목이 처음 초수인 친구들이 공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공부하고 들어가라 해서 11월부터 약 2개월간 역학 생리학을 따로 혼자서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쭉 연간 패키지로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수여서 6월까지는 제가 대학교 학기를 병행하면서 공부했고, 그 뒤로는 졸업을 하고 나서 혼자서 올인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많은 양을 공부하기 위해서 고민이 참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나는 더 남들보다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동 시간, 아니면 샤워 시간, 아니면 양치하는 시간도 내가 조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공부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상에 앉았을 때는 강의를 듣고, 아니면 움직일 때는 내가 외워야 되는, 아니면 오답 노트 같은 거를 이제 포스트잇에 적어놔서 가지고 다니면서 잠깐씩 보면서 머릿속으로 내가 이 부분을 몰랐었지 하는 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아니면 양치할 때도 공부를 하니까 그 시간이 쌓이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하루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근데 그게 일주일이 되면 10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제 생각엔 1년을 다 통틀으면 몇백 시간이 되는 시간을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체육교사가 되고 싶었어서 대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실기 종목 강의는 제가 직접 다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 1년간은 제가 실기를 전혀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로 제가 헬스를 한다던가 아니면 유산소, 러닝 같은 걸 하면서 그냥 체력 관리만 했고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그 실기 종합반에 등록해서 실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나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후배나 선배들과 3명이서 스터디를 결성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2-3번씩 모의 수업 실현 아니면 모의 면접 하는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네, 2차 준비 같은 경우는 먼저 실기는 제가 공부할 때는 실기를 따로 하지 않았고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학원의 종합반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 면접이랑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선배나 후배들과 이제 3인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직접 만나서 모의 수업 실현이나 모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2차 특강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올려주신 2차 특강 들었고 그 부분이 이제 처음에 2차 준비도 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초소 합격의 핵심은 멘탈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질문에 내가 스스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 이게 맞고 계속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확신을 줄 수 있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나의 멘탈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멘탈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밥 먹고 나서 저녁 시간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마다 이제 도서관 옥상이 있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쐰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이제 팔굽혀펴기나 이제 스쿼트 같은 걸 하면서 좀 뭐랄까 내 몸의 막 체온도 좀 올라가면서 기분도 전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뭐 힐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최대한 힐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너무 힘들면은 이제 책이나 포스트잇 같은 경우에 넌 할 수 있다. 나는 합격할 거야. 라는 식으로 좀 멋있는 명언 이런 걸 쓰면서 계속 나에게 할 수 있다라는 위로나 응원을 스스로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리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부모님을 생각한다던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내가 잘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펜을 놓다가도 또 잡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제가 멘탈 관리할 때 신경 썼던 부분입니다. 수험생활 할 때 꼭 해야 되는 거는 체력 관리 그리고 멘탈 관리입니다. 근데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은 체력도 관리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해지면 우리 정신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멘탈 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운동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추천드립니다. 네, 예비 선생님께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설배운 교수님이 맨날 처음에 하는 구호 있잖아요. 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해낸다. 이 마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물론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합격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함에 불안해 하시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고 학교에는 계속 선생님들이 신규 발령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시는 예비 선생님들도 반드시 합격해서 학교 현장에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 드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